사실 뭐 이거는 뭐 킬러 문제다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런데 그래도 거기 나와있던 문제들 중에서는 어려운 편이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13번은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을 이제 동시에 좀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fx의 그래프, 그러니까 식을 써야죠. 자, 식을 써봐야 되겠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fx에 대한 식이 가해야 뭘까? m? m이요? 그래요. m 그 다음에 괄호 x 마이너스 a 그치 x-a 그리고 플러스 2a. 응? 네? 지금 x 절편이 a랑 2a 아니야? 지금 x 절편이 a랑 2a니까 여러분들은 인수분해된 형태로 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x-a하고 x-2a 요렇게 인수분해형으로 써주셔야 되겠고 앞에 m이라는 값은 보통은 우리가 보통 a로 많이 쓰죠, 최고차항의 개수. 근데 지금은 a라는 문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뭐 m을 써도 괜찮고 뭐 k를 써도 괜찮고 아무거나 아무튼 문자 하나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앞에 붙는 문자는 병민아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겠죠, 그렇죠? 양수. 자, 이 정도로 fx를 생각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fax 플러스 b 명지야 이건 뭐야? fax 플러스 b 어? 모르는 게 어딨어. x가 있던 자리를 뭘로 바꾼 거야? ax 플러스 b로 바꾼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러면 우변에 있는 식도 당연히 x 자리를 다 ax 플러스 b로 바꿔치기 해주시면 그거죠. 그지?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m 붙여놓고 ax 플러스 b 마이너스 a 요렇게, 그치? x 자리를 그대로 요걸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도 ax 플러스 b 마이너스 2a 요렇게 만들었어요. 요렇게, 그치? 이게 fax 플러스 b인데 얘가 0이다 라고 해놓고 요 방정식의 두 실근이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대로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을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 병민아. 여기서 x값 두 개가 뭐예요? 뭐죠? a. 분수로 표현되지 않을까요? 그래. 그럼 포철아, 여기서 x가 뭐죠? a분의 b-a라고 하기에는 부호가 안 맞죠? 이런 거잖아. 지금 ax a분의 마이너스 b 그치,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서 써야죠.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써야지. ax 플러스 b 마이너스 a가 0이다 이렇게 놓고 이걸 x를 찾는 거니까요. 그치? 넘겨가지고 x는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하윤아, 이 두 번째 가로에서 나오는 x 값은 뭘까요? a분의 어, 마이너스 b 플러스 2a. 그렇죠. 그럼 2a 마이너스 b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가 지금 두 개의 실근이다. 그치?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실근의 합이 2라고 했으니까, 그치? 얘네 둘이 더한 게 지금 2라는 거예요. 얘네 둘의 합이 2다. 자, 얘네 둘이 합해보면, 둘이 합쳐보면, a분의 3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합이 지금 2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니까, 요거 양변에 2 곱하면은 3a 마이너스 2b가 2a가 돼가지고, a는 2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이게 우리가 합이 2라는 것에서부터 얻어낼 수 있는 a와 b 사이의 관계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제 걔네들이 곱하면은 얼마입니까? 이게 질문이니까. 그치? 얘네들이 곱해볼게요. 이렇게 둘이 곱해볼게요. 자, 그럼 둘이 곱하자. 수연아, 둘이 곱하면 뭐예요? 이 마이너스 네? 분모가 뭐죠? 곱하면? x 그래요? 여기 지금 해 두 개 나왔잖아, 그죠? 이 두 개의 분수, 이 두 개의 분수를 곱하면 분모가 안 나오죠. 어서 와.
저기 뒤에 프린트 있습니다. 분모가 A랑 곱하면 A제곱 아닌가요? 아, A. 분자는 분배하면 그럼 가위가 해주세요. 분배하면 어떻게 되죠? 2A제곱 2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플러스 B제곱. 자, 그러면 결국 A제곱분의 2A제곱 마이너스 3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여기서 A하고 2B하고 같으니까 여기 A 자리에다 2B를 다 넣어주면 되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됩니다. A가 2B하고 같습니다 라고 요게 나온 타이밍에 이거를 바로 얘네한테 넣어도 되죠. 그죠? 여기 A 자리에 2B 넣어주고 여기 A 자리에 2B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다가 2B 넣어주고 여기다 2B 넣어주면 그러면은 하늘아 2B 분의 분자는 몇 B야? 3, 플러스 B요. 그쵸? 그럼 2B분의 B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도 넣을까? 여기 A 자리 여기 A 자리에다가 다 2B를 집어넣으면 2B분의 요게 3B가 되겠네. 그죠? 3B. 그래서 이렇게 B 지워주면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네. 얘네 둘을 곱해도 되고요. 그쵸? 그러니까 문자 상태로 곱한 다음에 집어넣어도 괜찮고 먼저 집어넣고 곱해도 괜찮고 아무튼 계산하면 그 곱은 4분의 3이 나올 겁니다. 이게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P분의 Q가 되는 거니까 이 P분의 Q를 구했고 그럼 P 플러스 Q의 값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거죠. 3번. 그쵸? 3번. 그래서 사실 뭐 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잘 알고 있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주요가 그 이 프린트 맞죠? 네. 이 문제 맞죠? 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17번. 영재 이거 맞췄나? 맞았니? 소리 혹시 맞았니? 이거 맞았던 것 같아요. 이거 맞았어요. 이거 누가? 윤호? 이거 맞았다고? 오. 어떻게 푼지 모르겠어요. 찍어서 맞았어? 찍지 않았는데. 어떻게 푸는지 모르면 찍은 거 아니야? 이 방향에서요. 오른쪽 푸시. 일단 이 17번 문제를 딱 봤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그 용어가 있죠? 이게 무슨 식인가요? 딱 봤을 때 4차 항과, 2차 항과, 상수항만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보기차식입니다. 보기차식.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보기차식을 다루는 방식대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 돼요. 보기차식이니까 자 x제곱을 라지 x로 이렇게 치환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되죠.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n제곱 이런 상태가 됩니다. 주용아, 근데 보기차식을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지금처럼 이거는 딱 봤을 때 완전 제곱식 모양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인수분해가 이 상태로 바로 되지도 않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이 가운데 항을 바꾸는 거잖아. 그치? 자, 우리가 이렇게 앞뒤에만 있다고 했을 때 이 가운데에 얼마가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돼? 4 n x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지? 4nx가 있어야 그래야 뒤에 있는 n제곱이랑 앞에 거랑 같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럼 이거 내 맘대로 4nx를 더했으니까 뒤에서 어떻게 할까? 빼기 4nx를 할 거고요. 그리고 원래부터 들어가 있던 거 플러스 3x 이렇게 붙여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세 개가 만나가지고 뭐가 돼?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죠? 그치? 혜원아 어떤 완전 제곱식이 될까? 그쵸. 2x 플러스 n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요것들은 n으로 묶어 놓을게요. 마이너스 그대로 살리고 4n 마이너스 3x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대문자 x를 다시 뭘로 바꾸는 거? 요거 그쵸? 치환하기 전 걸로 바꾸는 거 바꿔주시면 2x제곱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3x제곱 요 상태인데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보기차식을 인수분해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쭉 진행한 다음에 이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뭘 하죠? 합차 공식을 합니다. 합차 공식.
그럼 얘네가 합차 공식이 되기 위해서는 자, 요 놈의 제곱이 앞에 있고요. 그러면 뒤에도 전체적으로 무언가의 제곱을 이루어야지만 합차 공식 할 수 있는 거잖아. 아이고. 그죠? 무언가의 제곱을 이루어야지만. 그런데 이미 여기에 x의 제곱은 붙어 있으니까 x는 괜찮은데 문제는 그 x 앞에 붙어 있는 이 4n-3이라는 숫자죠. 이 4n-3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가 되어야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완전 제곱이 되겠어? 그렇지. 이 숫자가 뭐 예를 들면 뭐 9라든가 아니면 뭐 25라든가 아니면 뭐 36이라든가 이렇게 이거 자체가 제곱수가 되어야지만 얘랑 뒤에 거랑 묶어가지고 얼마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야지만 합차 공식이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그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4n-3이 제곱수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곱수 뭔지 알죠? 1의 제곱 1, 2의 제곱 4 이런 거, 3의 제곱 9 이런 거. 자, 그래서 우리는 4n-3이 제곱수가 된다니까 1, 4, 9, 16, 25, 36 이런 후보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어차피 4n-3이라는 것은 무조건 홀짝 중에서 뭘밖에 안 나와요? 홀수 짝수 중에? 홀수밖에 안 나와요. 그죠? 왜냐면 4n이라는 숫자가 무조건 짝수인데 거기서 3을 뺐으니까 4n-3은 무조건 홀수입니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제곱수를 다 해볼 필요는 없고 어떤 애들만 그지? 짝수 지워버리고 홀수들만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홀수들만 따져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n값이 50 이하라고 했잖아요. n값이 5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n값이 50일 때 얘의 값은 얼마예요? n이 50이면 197이죠. 197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자 이 4n-3은 197 이하의 홀수인 제곱수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 그쵸? 197 이하의 홀수인 제곱수. 네.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면 자 197을 넘어가지 않는 홀수인 제곱수 1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그리고 9의 제곱, 11의 제곱, 13의 제곱 이렇게인가? 그죠? 13의 제곱 그 다음에 14는 짝수고 15의 제곱하면 200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4n-3은요 요렇게 다섯 해서 7개가 되겠고요. 그럼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n값 구해가지고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n값을 이제 써볼게요. 4n-3이 1이면 n값은 1이 되겠죠? 4n-3이 9면 n값은 얼마죠? 응? 4n-3이 9 n은 3 아닌가? 그 다음에 4n-3이 25 n은 7 그지? 4n-3이 49 13 4n-3이 81 아니 21 그죠? 그 다음에 4n-3이 121이면 124를 4로 나누는 거니까 31 그치? 그 다음에 169면은 172를 4로 나누는 거니까 172를 4로 나누면 얼마죠? 43 그치? 그래서 요것들을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하면 얼마일까? 답 뭐야 재호야? 얼마? 117이야? 119입니다. 119. 그렇죠? 119. 답은 2번. 이렇게 푸는 거고요. 야, 근데 의고에는 100점 받은 사람이 있나요? 몰라? 어? 한 명? 호원은요? 뭐라고? 들은 적이 없어? 선생님들이 막 시험 끝나고 나면 막 시험 얘기 막 해주지 않아요? 막 대충 뭐 이 몇 점대가 뭐 몇 등급 커트라인이고 막 이런 얘기 해주잖아. 이런 얘기 없어? 못 들어봤어, 병균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고 이게 제일 마지막 문제였죠. 의고의 논술형 1번 문제. 아, 이게 좀 답까지 완벽하게 풀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한번 해봅시다. 이런 문제도 있구나.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자, 우선 PX하고 QX가 등장을 하는데 QX는 3차식이에요. QX는 3차식,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입니다. 그리고 Q3은 6이라 그랬고, 자, 핵심은 이제 나식이 되겠죠. 나식에다가 여러분들은 처음 나식을 봤을 때 얼마를 넣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까? 당연히 얼마를 넣어봐야 될까? 2를 넣어봐야 됩니다. 2. x에다 2를 먼저 넣어볼게요. x에 2를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q1의 제곱 더하기 q2의 제곱은 0입니다. 그죠? q1의 제곱 더하기 q2의 제곱이 0인데, 그런데 여기 단항식 q의 개수는 실수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q1이나 q2의 값은 무조건 실수예요. 그러면 실수들끼리 제곱해가지고 더했는데 0인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걸 허수요? 아니요. Q1이나 Q2는 무조건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실수를 제곱을 해서 더했는데 0이라는 거예요. 이 둘 다 모두 얼마다? 0이다. Q1도 0이고 Q2도 0이다. 무조건. 이렇게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실수끼리 원래 제곱해서 더하면 0이다. 각각 0이라는 얘기니까. 자, 그렇다면 QX라는 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수연아, 지금 QX에다가 1을 집어넣었는데 0이 나왔대요. 그렇다면 QX를 인수분해 했을 때 어떤 인수가 들어가 있다는 뜻일까? 윤서야, Q1이 0이래요. 어떤 인수가 들어가 있다는 뜻일까? 그렇죠. x-1이라는 인수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Q2도 0이에요. Q2도 0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인수를 하나 알려주는 거죠? 어떤 인수? x-2라는 인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지금 3차식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이기 때문에 인수가 3개 있을 텐데 그 중에 2개까지는 알려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 번째 인수만 모르니까 세 번째 인수를 우리가 x-알파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알파 찾을 수 있게요, 없게요? 있죠? 뭘 이용하면? 요거 있잖아. 그치? Q3이 6이다. Q3이 6이다를 이용해요. 그러면 Q3을 계산해보면 Q3은 2 곱하기 1 곱하기 3-알파인데 얘가 6이 돼야 돼요. 그럼 보이지 않니? 알파가 얼마면 돼요? 0이면 되죠. 그죠? 그러면 6이 되죠. 자, 그래서 알파가 0이니까 QX 완성됐네요. QX는 X, 그러니까 얘가 X가 돼버리니까 X괄호, X-1괄호, X-2. 자, QX 완성됐어.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 할만하네. 그죠? QX는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PX를 QX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럼 QX를 찾았으니 이제 누굴 찾아야 돼? PX를 찾아야지. PX. 그지? PX. 자, PX 써볼게요. 여기서 지금 PX가 뭐라 그랬냐면 PX 앞에 지금 얘도 붙어있죠? 이렇게 쓸게요. X-2 PX를 써볼게요. 자, X-2 PX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니까 QX-1이면 명재야, X 자리에 뭘 넣으란 얘기? 1을 넣으란 얘기인가? 아닌데? 이게 QX잖아. QX-1이면 X가 있던 자리에 X-1을 넣으세요란 뜻 아닌가요? 갑자기 이렇게 시크해졌어. 아, 목소리가 안 나와? X-1 그리고 여기는 X-2 그 다음에 여기는 X-3이 될 겁니다. 요게 QX-1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곱했죠. 제곱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qx니까 x, x-1, x-2 이렇게 표현되는데 역시 또 qx를 제곱했으니까 이렇게 제곱을 붙일게요. 자, 그럼 일단 양변에서 요 x-1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죠. 그죠? 이거 하나씩 어떻게 할까? 지웁시다. 우리는 x가 2인 뭐 특별한 상황만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씩 지우고, 그러면 깔끔하게 쓰면 이렇게 됩니다. px가 자 요렇게 생긴 px가. 주용아 이거 몇 차식이야? 이게 2차식이 몇 차식이죠? 이 아닌가요? 네. 몇 차인지는 알아야지. 이거 몇 차? 5차. 5차. 왜냐면 2차식이랑 1차식이랑 2차식을 곱했잖아요. 이거 5차항이죠. 그죠? 5차식이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5차식이죠. 5차식과 5차식을 더했고 그 다음에 x의 5제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5차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먹고 이거를 다 전개시켜가지고 이 5차식을 이 3차식으로 나눗셈을 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라고 낸 문제는 아닐 거야. 그치? 맞죠? 그 너무 좀 뭔가 뭐랄까 불필요한 노가다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보면 이 px에서 요 덩어리와 요 덩어리는 공통 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뭘 가지고 있죠? P1의 제곱이랑 아예 X-1의 제곱. 그렇죠. x-1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x-2 요렇게를 갖고 있네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x-1의 제곱은 하나만 묶을게요. x-1 하나만 묶을게요. 왜냐면 우리는 px를 결국엔 qx로 나누고 싶은 건데 이 qx가 지금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모양을 좀 뽑아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만 묶을게요. 그러면 요 앞에 있던 덩어리에서는 x-1 하나 나갔고 x-2가 나갔으니까 남은 게 뭐냐면 x-1과 x-3의 제곱이 남았고요. 뒤에 있던 덩어리에서는 x제곱과 그리고 x-1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쵸? 자, 그럼 요것만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면 x-1과 x-2를 두고요. 자, 요거를 전개시켜 봅시다. x-1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뒤에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요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애들을 전개시키면 자, 요렇게 하면은 x의 세제곱 나오는데 이 뒤에도 x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2x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6x 제곱,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x 제곱, 그리고 여기에 또 마이너스 x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8x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9x,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6x, 그러면 15x가 되겠죠? 플러스 15x, 그리고 상수항 요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9. 자, 요렇게 됐어요. 15x 마이너스 9 요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제 뭐냐면 px를 qx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뭐냐 이걸 지금 찾아내는 게 목표잖아.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요, 요 부분에서 요 중괄호 부분에서 x를 뽑아낼 수 있는 애들만 묶어요. 자, x를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은 x를 하나씩은 갖고 있잖아. 근데 얘는 x를 안 갖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요 부분까지만 x로 묶어줘. x로 이렇게 묶어주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이렇게 묶이고 뒤에 부분은 x가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9 이렇게 묶겠죠. 그럼 거기다가 얘를 분배시킵니다. 요렇게 분배, 요렇게 분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모양을 만들고 싶은 거냐면 얘하고 얘가 붙어가지고요.
x, x-1, x-2가 붙고 그리고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이렇게 붙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9에다가 또 얘가 분배돼가지고 마이너스 9가로 x-1, x-2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써보면 얘가 이제 뭐냐면 여기까지가 qx잖아요. 여기까지가 qx.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럼 뭘 나타내는 부분이고 몫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뭘 나타내는 부분이고 나머지를 나타내는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몫이 원하는 몫이 요거고요. 나머지가 요겁니다. 지금 우리가 3차식으로 qx가 3차식이니까 3차식으로 나눈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2차식 차수 괜찮죠? 그죠? 차수 괜찮고 식의 형태가 딱 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원하는 몫과 나머지는 얘와 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답을 쓸 때는 요걸 이제 전개를 시켜가지고 써주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푸는 문제였다. 예. 갔다 오세요.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최선이에요? 그렇지 않을까? 근데 보통 서술형 문제 나오면 서술형 답지를 주던데 얘는 답지 안 주니? 채점 어떻게 해요? 좀 가채점 할 때 어떻게 했어? 가치점 쓰세요. 서술형 가채점 안 했어. 안 돼요. 이상하구만. 자, 이렇게가 이제 의고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호원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15번, 17번, 그 다음에 논술형 1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선 15번부터 봅시다. 자, 15번은요. 우리 호원 친구들 이거 맞췄나요? 가위 맞았어? 아니요. 됐어? 하영이 맞았어? 아니요. 지용이 맞았어? 수현이 맞았어? 혜원아 이거 맞았나? 이거 맞은 사람 15번.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풀었는지 안 물어볼게. 3번인가요? 답이 3번인가? 답 몇 번이죠? 답 1번인가? 2번인가? 답 2번입니다. 2번. 맞은 사람 없나요? 저 맞았어요. 오, 찍어서? 풀어서? 예. 어? 아웃이요. 보면 알아 네가 풀었는지.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맞았다고 돼 있는데요. 그래요? 네. 일단 차근차근 식을 써보면 이게 문자가 많잖아요. A도 있고 B도 있고 알파, 베타, 감마 문자가 종류가 많아서 복잡하긴 한데 근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정도는. 자, 일단 써볼게요. 당연히 근과 계수의 관계가 먼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 플러스 4 그리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 자, 이게 첫 번째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알파와 감마죠. 감마를 더하면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알파와 감마를 곱하면 요게 B. 자, 이렇게 일단 4개의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위에 줄에 있는 두 식 있잖아요. 그렇죠. 요 두 개를 한번 더하기도 해보고 한번 빼기도 해볼게요. 자, 먼저 얘네들을 더했다라고 하면 알파가 두 개가 되죠. 2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아니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식이 하나 나오는데 근데 문제에서 또 요것도 하나 알려줬어. 2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감마다라는 거 알려줬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2알파 대신에 여기에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한번 넣어볼게요.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넣어보면 감마가 어떻게 돼요? 감마 사라지죠? 감마 사라지고 베타가 두 개가 되는 거니까 2베타가 요거랑 같죠? 2베타가 그럼 2로 나눠요. 그럼 베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 요렇게 하나 정리해 놓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둘이 계산하고 2로 한번 나눠준 상태. 자, 두 번째는 빼보겠습니다. 자, 얘에서 얘를 뺄게요. 요 놈에서 뒤에 거를 빼면은 알파가 사라져 버리죠. 알파 사라져 버리고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됩니다.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되고 우변을 빼면은 A도 사라집니다. 그죠? A도 사라지고 4만 남아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좀 전에 뭐랑 같았죠? 2알파랑 같았죠.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2알파랑 같았어. 그래서 2알파가 4예요. 2알파가 4니까 알파는 얼마? 2. 알파는 2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찾으면 돼요. 자, 알파가 2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지? 알파가 2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베타는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베타가 나왔으면 베타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여기 바로 윗줄에 여기다가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A가 나오죠? A 얼마일까요?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5인가? 그치? 이렇게 되죠? 2분의 5. 자, 그럼 A가 나왔으면 A를 어디다 넣냐면 A를 여기다 넣어볼까요? 여기다. 자, 이미 우리는 알파가 2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A가 방금 2분의 5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식이 이렇게 돼요. 2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국 감마가 나오네요. 여기서 감마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감마가 나왔으면 얘를 여기다 넣을까요? B 찾아야 되니까 그치? 여기다 넣어보면 알파와 감마를 곱한 게 B입니다. 알파와 감마를 곱한 게 B예요. 둘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9가 되겠네. B가. 그쵸? 네, 이렇게 해서 알파, 베타, 감마와 A, B를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4A 플러스 B. 답은 뭘까? 1 나옵니다. 그치? 2번. 네, 이렇게 차근차근 식을 쭉 써놓고서 그러니까 부분만 써놓지 말고 내가 쓸 수 있는 식을 다 써놓고 그 중에서 이걸 골라서 뭐 구하고 이걸 골라서 뭐 구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7번은 사실 이거 틀린 애들이 제일 아까워. 이건 틀리면 안 되지. 그지? 이건 맞춰야 돼. 그지? 우리가 이거 교과서에서 이거 몇 번 풀어봤니? 내가 직접 푼 것만 한 5번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매주 줬던 프린트에 그리고 심지어 그림도 그대로 숫자도 그대로 답도 그대로. 그치? 교과서에 있는 문제에서 바꾼 건 딱 한 가지예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에서는 이 접점의 x좌표 2개를 각각 구해라 였고 여기서는 그 접점의 x좌표 2개를 더해라 그것만 바뀌었어. 그죠? 그래서 답을 외워가지고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틀린 사람 너무 아깝죠.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 번 풀어봤으니까 좀 간략하게 좀 풀게요. 우선 3,-8을 지나가는 직선을 하나 설정할 겁니다. 얘를 지나가는 직선을 이렇게 설정할게요. x-3 그리고 마이너스 8. 전개 한번 시키면은 mx-3m-8. 아까 가희가 생각한 건 이런 거 아닌가? 네. 그쵸? 자, 이거는 이제 몇 컴마 몇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쓰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 직선과 여기 나와 있는 이 2차 함수가 서로 접하게 만들어야 돼. 그지? 이 2차 함수하고 이 직선이 서로 접하게. 자, 수연아, 지금 요게 여기 나와 있는 2차 함수고요. 그다음에 내가 지금 설정한 직선이 요건데요. 얘네 둘을 이렇게 같다라고 놓으면 이게 여기다가 내가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 하나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직선과 이 2차 함수의 교점을 찾는 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얘네 둘이 이 그림처럼 서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접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려면 이거의 판별식이 어떻다라고 해야 돼요? 판별식이 0이다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판별식이 0이다로 풀어내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m 플러스 1 x 플러스 3m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될 거고요. 네, 수연이 말대로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놈의 판별식을 그러니까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3m 플러스 8. 자, 요것을 0이다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면 이게 m값이 두 개가 나왔으면 뭐 나왔더라? 요거 풀어보면요, m값이 얘가 지금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더 됐죠? 2분의 3이 나오고요, 하나가 마이너스 2 나오고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요 방정식을 풀어보면요. 그러면 이렇게 찾은 m값을 이용해서 여기 아까 이거 교점 찾는 식 있잖아. 여기다가 이 m값을 갖다 집어넣고 그 방정식의 해를 찾으시면 그 해가 바로 이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접점의 좌표. 네. 그래서 2분의 3을 먼저 여기다 넣어보면 m값이 2분의 3일 때 그때의 요 교점 찾는 식을 써보면 8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x,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9 플러스 6이니까 2분의 25 이렇게 되고요. 8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00 됩니다. 그래서 x는 10 중근으로 나오죠. 이것이 바로 이쪽의 x좌표, 이 교점 x좌표, 여기 x좌표, y좌표는 몰라요 아직. 근데 우리는 y좌표 찾을 필요 없으니까 x좌표 찾으면 이쪽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 여기서도 접하는 지점이 있으니까 저기 x좌표를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또 교점 찾는 식에 넣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8분의 1 x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 됩니다. 그럼 8 곱하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은 0이니까요. x는 마이너스 4라는 중근을 갖겠죠. 없지만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6이 되겠죠? 1번. 네,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문제를 아예 처음 봤다면 좀 어렵지만 뭐 호원 친구들은 많이 풀어봤던 문제라서 맞췄어야 되지 않나.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자, 6번째 문제는요, 호원 제일 마지막 문제였죠. 호원 시험의 제일 마지막 문제였는데 복소수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게 만약에 1-1번, 1-2번, 1-3번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n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해버렸으면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를 구성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봐 라고 어떤 힌트를 준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제곱을 한번 시켜보면 4분의 3 플러스 2루트 3i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약분시키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되죠. 네, 요것이 요놈의 제곱입니다. 우리 좀 표현하기 편하게 여기 루트 안에, 아니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를 우리가 그냥 z라고 부를게요. 그러면은 1-1번에서 지금 구한 것이 z의 제곱이에요. 그렇다면 이 z의 제곱을 이용해 가지고 z의 6제곱을 구하는 게 2번 목표인데, 6제곱을 구한다는 건 세제곱을 구해서 그걸 제곱하면 되잖아. z 세제곱을. 그러니까 z의 6제곱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z의 세제곱이 얼마인지 구해서 그거를 제곱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z의 세제곱을 먼저 구해볼 겁니다. 근데 이미 지금 얘가 z제곱이잖아. 그러면 z 세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구해요? 방금 구한 그 z제곱에다가 z를 하나 어떻게 하면 돼? 한 개 곱하면 되죠. z를 한 개. 그지? 근데 z는 여기 아까 괄호 안에 있던 친구니까 2분의 루트 3 플러스 1, 루트 3 플러스 i. 자, 이렇게 곱한다 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수연아 계산해줘. 4분의 뭘까? 나는 지금 너를 계속 검증하는 중이야. 그냥 분배 법칙 하는 거잖아. 플러스 i 플러스 3i 그치. 그 마이너스 루트 3.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루트 3 사라졌네요. 이렇게 사라지고요. 4분의 4i니까 뭐야 결국? i예요. z세제곱이 i예요. 그럼 z세제곱이 i면 아까 봐봐. 여기가 지금 i란 얘기야. 요게 i니까 그럼 z의 6제곱이라는 건 i의 제곱이죠. i의 제곱.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쵸? 그래서 1-2번 문제에서 z의 6제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 원래 메인 문제로 가보면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러니까 z의 1제곱부터 z의 100제곱 중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나오는 n은 몇 개입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중에 첫 번째 n 값을 지금 찾은 거죠. z의 몇 제곱? 6제곱을 했더니 처음으로 지금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예요. 6제곱을 했더니. 그럼 봐봐. 이것만 이용해서 가면 됩니다. 이제 z의 6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z의 12제곱은 얼마일까? 그치? z의 12제곱은 이걸 다시 제곱한 거 아닌가? 그 마이너스 1을 다시 제곱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1이죠. 그쵸? 그지? 왜냐면 z의 12제곱이 z의 6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치? 자, 그렇다면 z의 18제곱이 얼마일까요? 요게 마이너스 1이죠. z의 18제곱이라는 건 얘랑 얘를 곱한 거 아니야? 여기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이 규칙이 계속 가는 거야. 그럼 z의 24제곱은 1이겠죠? 그럼 다시 또 6만큼 올려가지고 z의 30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다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만 쏙쏙 뽑을 거니까 요거 이런 식으로 몇 제곱씩 키워나가면 돼요? 12제곱씩 키워나가면 돼요. 몇 개 안 됩니다. 세보면 셀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굳이 식으로 세우려고 한다면 이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을 식으로 표현하면 되죠. 6, 18, 30 요런 애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2k 빼기 6이라고 쓸 수 있어요. 12k 빼기 6의 구조를 갖는 애들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 6, 18, 30 요런 애들입니다. 여기다 k 자리에 1 집어넣으면 6 나오고 k에 2 집어넣으면 18 나오고 k에 3 집어넣으면 30 나오고 이런 규칙이거든요. 여기다 k에 얼마까지 집어넣을 수 있느냐? 8 집어넣을 수 있죠. 8 집어넣으면 얼마야? 90이죠. 90. 그죠? 8 집어넣으면 90인데 9 집어넣으면 100을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k 자리에다가 나는 8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개수도 그러면 개수도 몇 개구나? 8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답은 8개고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지 못해도 충분히 쓰면서 찾을 만한 개수이기 때문에 그냥 쭉 써놓고 8개야 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답은 8개. 이런 문제들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의고랑 후원권 제일 어려웠던 문제들 풀이를 마치고요.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 기말은 마음속에서는 중간고사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대부분 중간보다 기말이 어렵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영석도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범위가 어려워. 중간 범위보다 기말 범위가 훨씬 어려운 범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그렇게 합니다. 중간고사는 약간 좀 쉽게 내고 그래서 조금 이제 아이들이 좀 자신감을 좀 이렇게 갖게 해준 다음에 기말 때 이제 어렵게 내가지고 변별력을 확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등급을 내려면은 변별력이 있어야 되잖아. 등급을 이제 매기려면. 그래서 기말이 조금 더 어려울 거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내가 한 요 정도 난이도 문제까지만 했다면 이제 기말은 여기서 한 뼘 정도?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내가 그래도 풀 수 있게 한번 공부해보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